자,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요, 부정방정식으로 단독 출제되거나 이러지 않아. 그 수능에서는. 왜냐면 고1 과정이거든. 근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이게 140쪽이에요. 140쪽. 자, 이게 유형으로 딸랑 두 개인데 부정방정식이 뭐예요? 부정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었죠?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은 걸 부정이라고 해요. 해가 없다를 불능이라고 해요. 이게 일본식 용어야. 이게 한자어를 일본식으로 번역해서 들어서 이제는 우리는 그런 단어 잘 안 쓰거든.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옛날에는 부정, 불능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어쨌든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정할 수 없어. 해가 너무 많아서. 그쵸?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일 거예요. x 더하기 y가 5예요. 얘는 분명히 1차 방정식이에요. 문자가 두 개인 거죠. 물론 이런 식이 두 개 있으면 뭐 예를 들면 x 더하기 y는 5고 2x 빼기 y는 10이다.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x, y 값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식만 가지고는 해가 너무 많아서, 그쵸? 이거 1차 함수이고 뭐 무수히 많죠. 실수 범위에서 생각해보면. 해를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건만으로 여기에다가 xy가 자연수이다 라고 정해져 버리면 이 조건은 딱 정해져요. 1, 4, 2, 3, 3, 2, 4, 1, 4개. 딱 정해지죠. 그러니까 조건으로 해를 좁혀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얘도요, 해가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쵸? 이걸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x, y를 자연수라고 정의하거나 x, y를 정수라고 딱 범위를 제한하면 이 해는 개수가 딱 정해져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얘가 자연수라고 하면은 1, 6, 2, 3, 3, 2, 6, 1. 정수라고 했다면 뿔마 해서 8세트. 그쵸? 8쌍이 나오냐, 4쌍이 나오느냐, 뭐 요런 상황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느냐? 물론 우리가 지금 이따가 배울 그 예제에는 고등학교 1학년 범위에서는 그렇게 나올 거야. 이 예제처럼. 거기는 이따가 배울 거야. 패턴을 외우면 돼. 근데 이게 수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수능에서 이걸 못 푸는 애들이 되게 답답해.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 고1 과정에서 여기까지만 배우고 그 예제를 풀면 애들이 못 풀어. 은근히 의외로.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뭐 디오판토스 방정식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만약에 답을 다 풀었어. 수능에서 문제를 열심히 풀었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어. 그래놓고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 x, y는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 아니면 x 값은 몇 개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치? 자연수에 대해서. 물론 x, y는 자연수예요. 얘를 어떻게 구합니까? 아까 저 상황이면 쉽지 솔직히. 앞에 개수가 안 붙은 x 더하기 y가 200이면 뭐 너무 쉬운 일인데, 이렇게 개수가 붙으면 처리를 못해. 이게 혹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이디어 있는 사람. 혹시 아이디어가 보이나요? 볼게요. 얘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아무거나 하나 쓰세요. 눈에 잘 보이는 거. 저는 지금 100,0이 보여요. x가 0이고 y가 100이면 딱 이게 돼요. 물론 얘는 우리가 해에는 포함이 안 돼요. 얘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점점 커져야 돼요. 얘는 작아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얘를 1 늘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수 전체에서 3이 커졌어요. 얘가 줄어서 3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쵸? 얘가 만약 2로 늘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식 전체에서 얘가 0이었다가 2로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6이 늘어났죠. 그쵸? 얘 때문에 x가 0에서 2가 됐기 때문에 6이 늘어났단 말이죠. 여기서 6을 줄이려면 얘를 2만 줄이면 될 것 같아. 그러니 얘가 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규칙을 이제 찾을 수 있죠. 여기는 2 늘리고 여기를 3을 줄이면 항상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여기 3 줄여야 되는데. 삼 줄이면 얼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갈 거예요. 얘가 어디까지 줄까요? 얘가 이게 3의 배수 플러스 1이거든 다? 1까지 줄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얘가 1이면 여기가 2니까 198 나누기 3 하면 3, 6, 18, 66. 여기가 66까지 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죠. 왜? 뭐 이걸 세든지. 이거 몇 개인가요? 네, 33개.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런 방법으로 아니면은 이쪽을 보면 금방 보이죠. 이쪽이 몇 개인지. 됐어요? 부정방정식을 세는 하나의 기법이에요. 뭐 이게 3개짜리가 나온다면 이게 3개짜리가 우리 범위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영재고가고 가는 아이들 문제풀이에선 이렇게 3개짜리도 나오고 이래요. 근데 어쨌든 요런 풀이기법이 수능에서 풀이기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껏 고등학교 2학년 걸 풀었더니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 개수를 못 세서 틀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됐어요? 네, 요걸 알아야 됩니다. 요게 이제 요걸 조금 더 확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과 과정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되게 단순한 원리인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까지 알아놓고 우리는 이제 도대체 고등학교 1학년한테는 요 정도의 지식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분명 부정방정식은 문자가 2개고 식이 1개면 해가 너무 많죠. 그쵸?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얘가 해가 딱 정해지는 이유는 이 조건을 제약해서 해가 정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X도 실수이고 Y도 실수인데 문자가 2개인데 해가 딱 정해지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케이스밖에 없어요. 이런 케이스는 X가 0, Y가 0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X, Y가 자연수 정수도 아니고 실수래. 그러면 혹시 완전제곱이 되는 상황인가? 라고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부정방정식을 배웁니다 라고 해서 배우면 그냥 그대로 흉내내면 별게 아닌데 뜬금없이 어떤 문제들을 풀다가 뭐야 왜 식이 하나 없어?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 왜냐면 식은 하나인데 x, y가 2개야. 근데 x값, y값을 구하래. 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문제 속에서 내가 식을 하나 못 찾았겠지. 그치? 근데 이런 상황인 경우가 있으니 알아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개념 체크 1번은요. 아까 말했던 140쪽의 개념 체크 1번 3x 더하기 4y는 24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y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디오판토스 방정식의 아주 쉬운 버전인 거죠. 이건 솔직히 그냥 초등학생들 숫자를 그냥 끼워가지고 다 맞출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xy 해를 찾는데 어떻게 찾는 게 깔끔하냐면 저는 이게 6, 4, 24네 이렇게 찾을 거예요. 그쵸? 얘는 원하는 해는 아니에요.
여기를 3 줄이고 여기를 4 늘리면 돼요. 됐어요? 또 여기를 3 줄이고 여기를 4 늘리면 돼요. 근데 어쨌든 자연수 해는 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커졌을 때 구하려면 이런 원칙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됐습니까? 사실은 그냥 이런 문제라면 이건 그냥 이렇게 넣어보면 되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원칙을 가지고 풀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x 빼기 1, y 더하기 1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y의 순서쌍을 구하시오. 얘는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여기가 뿔마 1, 여기가 마뿔 3. 아이씨, 그냥 따로 쓸까요? 1, 마이너스 3이던, 마이너스 1, 3이던, 3, 마이너스 1이던, 마이너스 3, 1이던 넷 중에 하나여야 돼요. 여기가 1이면 x, y는 x는 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려면 얘는 0이고요. 여기는 2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산수니까요. 안 구할게요. 여기까지 됐죠? 3번 보세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0이 되려면 0, 0이 돼야 돼서 x는 마이너스 2, y는 3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애가 나오냐? 참고로 얘는 안 나와요. 얘는 안 나와요. 그리고 아까 어디 갔어? 디오판토스 방정식도요. 희한하게 고1 과정에서 이 저라면 얘하고 얘만 지금 유제를 잡아놨거든? 이 문제에서. 저라면 얘의 개수를 붙은 디오판토스 방정식을 1번으로 유제 첫 번째로 잡아놨을 거예요. 내가 책을 만들었다면. 왜냐면 수능에 계속 나오거든. 근데 교과 과정에는 없어요. 근데 웃기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고등학교 3학년쯤 돼서 한 2등급 되는 아이한테 아까 그 질문을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을 잘하니까 계산으로 푸는 거야. 계산력으로, 노동력으로.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돼, 수능에서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유형 요렇게 두 개를 볼 겁니다. 자, 필수 예제 6번을 가볼게요. 얘는요, 이렇게 곱의 형태로 나오는 애는 문제 형태가 딱 두 개인데요. 첫 번째, xy와 x항, y항, 상수항이 있는 이런 애를 적골로 묶는 연습을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볼게요. 2x 더하기 xy 더하기 y는 7.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y래요. 얘는 자연수예요. 됐습니까? 얘를 어떻게 풉니까? 얘는요, 어떤 곱의 형태로 묶어야 되거든요. 저게 그냥 진짜로 x하고 y라는 뜻이 아니라 얘는 xy 더하기 2x 더하기 y 빼기 7은 0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 묶습니다. 얘를 먼저 묶을 거예요. x에 가로 열고 y 더하기 2 여기까지 묶는 게 이해됐죠? 그러면 요 뒤쪽도 y 더하기 2 빼기 9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죠? 왜 여기 요렇게 만들어줬을까요? 얘랑 또 묶으려고. 그러면 여기를 묶으면 y 더하기 2 x 더하기 1은 얘가 넘어가서 9 이렇게 돼요. 끝. 즉 이 식을 이런 곱의 형태로 묶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1, 9 마이너스가 될 리는 없지? 얘가 둘 다 자연수니까 음수 생각할 필요 없겠네요. 3, 3, 9, 1 이럴 때 x, y가 얼마냐? 여기가 1이면 x는 0 얘는 탈락이네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이면 x는 2 여기가 3이면 y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어서 얘 탈락. 답은 딱 요거 한 쌍밖에 없네요. 실제로 한 쌍이 아니라 여러 쌍이 나오게 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x는 2 y는 1 한 쌍만 나온다. 요 구조보다 더 자주 나오는 애가
이거랑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묶은 두 번째 문제예요.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 빼기 4는 0. 얘의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a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가 정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면 두 근의 합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 겁니다. 두 근의 곱은 요 식에서 a를 소거할 거예요. 왜? 우리는 mn 가지고 식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a니까 그냥 얘를 쑥 집어넣어도 되잖아. mn은 m 더하기 n 더하기 4.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만들게요. 얘를 만들 때는 아까 내가 다 넘겼지만 사실은 요렇게 문자만 넘기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얘는 m의 n 빼기 1 여기까지 있었고요. 얘도 마이너스 n 빼기 1.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니까 이쪽에 더하기 1을 해줬으니까 이쪽에도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를 묶으면 n 빼기 1, m 빼기 1 이렇게 묶입니다. 얘가 5예요. 그러니 얘는 1, 이게 mn이 정수인가요? 정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일 때는 m이 2고요. 5일 때는 n이 6이에요. 마이너스 1일 때는 m은 0이고요. 마이너스 5일 때 n은 마이너스 4예요. 그리고 mn이 이게 똑같으니까 바꿔서 한 번 더 쓰면 되겠죠. 6,2 마이너스 4,0 이렇게 4세트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하라는 건 그게 아니라 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 더하기 얘는 8이거든요. 이때 a는 4가 되고요. 얘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2예요.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요 2차 방정식이 정수근을 가지려면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얘구나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부정방정식을 이용해서 이걸 패턴으로 외우니까 해볼 만하지 실제로 문제를 쭉 풀다가 뜬금없이 얘의 두 근이 정수래요. 그러면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 뭔지 알아? 이 근의 공식에다 갖다 놓고 루트를 어떻게 풀지 막 이 고민을 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먼저 풀어보세요. 여기 먼저 풀고 우리 부정식 아니야 7번까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착각했어. 잠깐만 7번까지 보고 여기 두 개 하고 우리 부등식 더 할 겁니다. 7번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래요. 얘는요 얘가 이렇게 보이니까 요 정도는 금방 보이죠. x는 1 y 이거 또는 아니다. 미안 이거 또는이라고 쓰면 안 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딱 이거 순서상 하나 해가 이거 한 세트예요. 딱 됐죠?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풀까요? 이게 사실은 풀이법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셔. 이거 고등 과정에서 내신에서 종종 나오지만 사실 나 이거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해. 아무 쓸모짝이 없는 풀이어서 차라리 버려도 되고 실제로 수능에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 근데 내신에만 남아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안 묶여지거든 잘.
그쵸? 아까 쟤는 뭐 너무 쉽게 보였죠? 쉽게 보였죠? 저기가.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y가 앞에가 1이어서 깔끔해서 y로 정리할 겁니다. 얘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를 y제곱으로 정리하면 1차 항이 x 더하기 1y고요. 그 다음 상수항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묶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y제곱 더하기 2배의 x 더하기 1의 y 이거의 반의 제곱하면 여기 뭐가 와야 돼요? x 더하기 1의 제곱이 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x 더하기 1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니까 얘 여기서 얘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는 x제곱 그냥 끝인가요? 이렇게 그냥 끝나네. 됐어. 그러면 여기가 y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은 0. 끝.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x는 0,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얘 다른 풀이법 하나만 볼게요. 사실 이 풀이법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던데 만약에 이게 아무리 봐도 저는 이걸 못 조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둘로 그럴 때 이렇게 푸는 법도 있어요. 아까는 얘를 이제 그냥 쪼갰고, 얘도요, 방금처럼 여기다가 이거의 반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예요. 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지금 문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xy가 실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 이놈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왜?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x가 해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써보면 그냥 풀려요. 신기하게. 왜냐면 써볼까요?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y 더하기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는 결국은 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얘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또 x가 나오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요렇게 푸는 판별식으로 푸는 풀이법도 하나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풀이법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개연성도 없고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느냐 뭐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가끔 아직도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학교 시험에서. 근데 나오기는 합니다, 종종. 그래서 제법 애들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논리적 개연성이 없잖아. 그냥 이렇게 풀어 라고 외우는 거니까. 어쨌든 요 단원이 잘 안 나오기는 하고요. 오히려 수능 입장에서는 그 아까 곱으로 묶는 거 있죠. 곱으로 묶는 거. 그거랑 디오판토스 방정식. 그쵸? 1차식인데 개수가 있을 때 XY 순서쌍을 몇 개를 잡아야 되느냐. 이게 수능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요. 됐습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를 풀어보고 5시에 다시 부등식부터 시작할 거예요. 빨리 하세요.